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그동안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두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자기계발서를 꽤 잘 만드는 출판사예요. 토네이도에서 이번에 또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요. 타이탄의 지혜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칼라일 그룹의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지은 책이고요. 경제 분야, 정치 분야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 31명을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성공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쓴 책이에요. 제프 베조스나 워렌 버핏, 팀 쿡 같은 CEO들 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콘돌리자 라이스, 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같은 여성들,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나 또 첼리스트 요요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리더십 유형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을 나누기는 했지만 리더십의 유형을 정형화해서 분류했다기보다는 비슷한 직군끼리 묶어서 챕터를 나눴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어떤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향상 굳이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꼭 리더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죠. 다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에 이 책은 이렇게 답합니다. 리더가 되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끔 하는 변화나 그런 결과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또 리더로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결단력과 재능을 갖춘 리더야말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들을 기어코 해낸 그런 리더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책에서 말하는 리더의 자질 13가지와 또 리더십 경험의 범주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6가지 범주 각각에 속한 리더들 중에서 제가 유난히 관심이 갔던 리더들을 골라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타이탄의 지혜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지음. 김현정 옮김. 토네이도. 리더의 자질. 루벤스타인은 리더의 자질을 분석하고 리더에게는 13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하던데요. 필요한 자질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운. 성공적인 리더들에게는 확실히 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지난번 바버라 오클리의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열망. 리더가 되려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대요. 흥미롭고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독창성 추구. 무언가를 새로 만들거나 창조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 보통 리더로 자리 잡는다고 해요. 넷, 장시간의 노력. 리더가 되는 지름길은 없다는 뜻이죠.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이런 식으로는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거의 일 중독자처럼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체로 리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집중. 한 가지 기술이나 어떤 주제를 완전히 마스터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분야나 전문가들에게서 신뢰를 얻은 후에 집중할 분야를 확대하는 편이 좋다고 해요. 여섯째, 실패. 모든 리더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허해지고 다음번에는 성공하리라는 야망을 불태우는 거죠. 일곱 번째, 끈기. 리더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들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설득력.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리더가 되기는 불가능하겠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납득시키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아홉 번째, 겸손한 태도. 지위가 높아지면서 거만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존경받는 리더가 됩니다. 10번째, 공로 나누기. 유능한 리더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지속적인 학습 능력.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든 신문을 읽든 주간지를 읽든 간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읽고 배우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됩니다. 12번째, 진실성. 유능한 리더는 높은 윤리의식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리더십이 한층 더 강력해지죠. 13번째, 위기 대응. 진정한 리더라면 역시 위기에서 그 능력이 돋보이겠죠. 타이탄의 지혜들에서 말하는 이 리더의 13가지 자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운, 성공에 대한 갈망, 새로운 독창성 추구, 장시간의 노력, 집중, 실패, 끈기, 설득력, 겸손함, 공로 나누기, 지속적인 학습 능력, 진실성, 위기 대응력, 이렇게 13가지 자질인데요. 근데 이 자질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자질을 특출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자질은 조금 덜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리더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질은 개발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 경험. 이 책에서는 리더십 경험을 6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비전가형, 육성가형, 혁신가형, 통솔자형, 의사결정자형, 목표 달성가형입니다. 비전가형에는 제프 베조스나 오프라 윈프리, 워렌 버핏 등을 꼽았고요. 육성가형에는 필 나이트나 마릴린 휴슨을 꼽았어요. 그리고 혁신가형에는 멜린다 게이츠, 에릭 슈미트, 팀 쿡이 여기에 속해요. 통솔자형에는 주로 정치인들이 속해 있는데요. 빌 클린턴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자형에는 낸시 펠로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이 있고요. 목표 달성가형에는 잭 니클라우스나 요요마 등이 들어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한 리더의 핵심 자질을 파고들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공통적인 리더의 자질 외에도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마 인터뷰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이나 인터뷰 내용을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늘 작은 것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존은 대기업이 되었지만 작은 기업의 마인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구나 싶어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듯이 어떤 사람의 작은 특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게 만들죠.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만 한 통 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1시간 내내 운동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인생을 이런 자세로 대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을 대하는 자세가 큰 일을 대하는 자세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늘 작은 것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제프 베조스의 말이 그래서 참 와닿았어요. 작은 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작은 기업이 어떻게 크게 성장해 나가는지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웃을 만나서 인사하는 방식까지 돌아보게 돼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로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프라 윈프리. 모두가 오프라 윈프리에게 너는 시카고에서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카고에 굉장히 잘 나가는 방송인인 필 도나휴가 있었고요.
아무도 오프라 윈프리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송은 맡았는데, 그래서 시카고에 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비교당하고 못난이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사에게 이 걱정을 털어놓았대요. 그랬더니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당신답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사의 말에 대한 오프라 윈프리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리컬 스타일의 흑인 머리를 한 뚱뚱한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거물 중에 거물이었던 필 도나유에 맞서서 오직 저답게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결국 나답다는 거 아닐까요? 나답게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고 나답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오프라라는 대명사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인터뷰 중에 제가 감동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투자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이다. 라는 문장인데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스토리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소름 끼치게 와닿았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나 자신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임을 워렌 버핏에게 배웁니다. 여성 타이탄들. 일부러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했나 싶게 이 책에는 여성 리더들도 많이 나옵니다. 쭉 한번 살펴볼게요. IBM의 첫 여성 CEO인 지니 로메티는 호기심을, 여성 이민자이자 펩시의 전 CEO인 인드라 누이는 공감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흑인이자 여성으로 전 미국 국무장관이자 지금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편견을 수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편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무력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자기 안의 힘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다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진실성과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하버드와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했던 긴즈버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었대요. 그런데 긴즈버그를 가르친 로스쿨 교수가 긴즈버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생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 정말 탁월한 지성과 목표를 위한 집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31명은 모두 리더의 자질을 가진,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리더의 기준인지, 성공의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큰 기업이나 조직을 이끈다고 해서 다 성공한 리더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들의 인터뷰 속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떤 점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답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힘을 깨닫는다면, 나다워진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